안녕하십니까. KBS TV 특강 박현선입니다. 여러분 4월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지요? 만우절, 식목일 떠오르시죠? 그리고 4월은 과학의 달입니다. 그래서 이번 주 TV 특강에서는 우리 머리 위 하늘 세상을 과학의 눈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. 어떤 내용일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. 현란한 네온사인과 조명으로 빛나는 대도시의 화려한 야경에 익숙한 현대인들. 하지만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본다면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들로 가득한 잊혀가는 밤하늘의 참 매력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. 천문학, 어렵고 낯설다는 편견에 도전한다. 한국천문연구원 박석재 원장의 눈높이 강의, 그 첫 번째 하늘 이야기가 펼쳐진다. 네, 박석재 원장님 모셨습니다. 4월 과학의 달이어서 좀 바쁘시죠? 네, 바쁩니다. 네, 이렇게 바쁜 와중에 저희 TV 특강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오늘 천문학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 주실 건데요. 어떤 학문인지 천문학을 먼저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. 네, 천문학은 한마디로 해, 달, 별에 대해서 공부한 학문입니다.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쉬울 것도 같은데요. 네. 천문학, 또 자연과학 중에서 가장 먼저 발달한 학문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. 네. 예, 좀 부연 설명 부탁드릴게요.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 있지 않습니까? 네. 우리가 이제 학술용어로 책력이라고 하는데 그 천문학이 만든 것이죠. 그러니까 옛날에 이 지구가 해를 한 바퀴 도는 걸 한 해라고 한 겁니다. 그러니까 해를 한 바퀴 도는 걸 한 해라고 해서 그것이 360일이고 대략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걸 한 달이라고 했잖아요. 네. 그게 30일이고. 네. 그래서 바로 1년에 12달 그 책력이 나온 것도 전부 다 그 천문학의 원리에 의한 것입니다. 네. 정말 천문학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군요. 우리 생활 속에. 네, 천문학에 관한 강의 힘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우주를 안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우리 국민들하고 아직 천문학하고는 아직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제 한국천문연구원장님하고 인사를 하거든요. 그러면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가 기상청장인 줄 알아요. 그래서 올해는 김장을 언제 담가야 되느냐.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고 가끔은 일기예보가 요새 왜 안 맞느냐. 저한테 항의도 하시고 그러십니다. 근데 그 정도는 또 약과입니다. 어디 시골에 가서 그 어르신들께 이제 정중하게 인사드리거든요. 뭐 천문연구원장입니다. 이렇게 인사드리면은 그럼 용하신 분인가? 뭐 그러신 분도 계세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 우리 국민들에게 좀 더 이 우주를 좀 가까이 가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. 아이들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. 달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. 우선 첫째 저는 하늘에 별이 몇 개 있냐고 물어봐요. 하늘에 별이 몇 개나 있니? 그러면 보통 20개, 30개 대답합니다. 20개, 30개 대답하고 그 다음에 달이 밝으면 그림자가 있거든요. 그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. 한 번도.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달이 밝다는 말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도시에서는 그냥 가로등이 하나 추가되는 거죠. 그죠?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나 모르겠는데 그 깜깜한 시골에서 그 달이 밝으면요. 온 세상이 은빛으로 쫙 물들어요. 예, 그래서 거기서는 정말 베토벤의 그 월광을 이렇게 틀어놓고 듣고 있으면 아주 마음이 잔잔하다가 마지막 사막장에 가서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? 우주의 어떤 그 정열과 음악의 정열이 합쳐지는 그런 환상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. 여러분 뭐 꼭 어떤 과학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밤하늘을 올려다 보시면 특히 그 시골에 가보면은 이렇게 은하수가 쫙 있고 은하수 옆에 별들이 있고 별들의 여왕인 양 달이 딱 빛나고 하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그래서 그 속에 있다 보면 사람이 남녀노소도 없습니다. 다 똑같아지고 우리가 이 속세에서 우리가 험하게 하고 사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다 반성이 되고
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만 부린 것도 반성하게 됩니다. 저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영화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그 라디오스타라는 영화에 그 처음으로 이렇게 시민천문대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 영월에 가시면은 별마로 천문대라는 그 군에서 세운 그 천문대가 있습니다. 거기서 영화를 촬영했더라 이거죠. 그 영화가 이제 라디오스타라는 영화인데 그 어떤 우리가 속된 말로 한물 갔다고 하나요? 그 한물 간 그 가수 그 최곤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을 품으려고 노력하는 아주 마음이 따뜻한 매니저가 나옵니다. 그래서 바로 이제 그 한물 간 그 가수 역을 이제 박중훈 씨가 맡고 그 따뜻한 마음의 그 매니저가 이제 안성기 씨가 맡았는데 그 둘이 그 별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영화의 어떤 그 하이라이트 부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준익 감독님 영화 다 좋아합니다만은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은 그 시민천문대가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저게 말로만 듣던 안드로메다구나. 그게 보여? 나도 보자. 저게 은하철도 999 종착역 아니야? 응? 나도 좀 보자. 좀 혼자 보지 말고. 아차. 이야, 이거 볼만하네. 그치? 고나 너 아냐? 별은 말이지. 자기 혼자 빛나는 별은 거의 없어. 다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야. 예, 재밌게 보셨습니까? 그래서 그 영월 있는 그 별마루 천문대 찍은 장면인데 저기 옥에 티가 하나 있습니다. 혹시 찾아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별과 별이 전부 다 이렇게 서로 반사해서 빛나는 거다. 그 말이 틀렸어요. 모든 별들은 다 스스로 빛나는 겁니다. 예,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도 그러니까 저 부분에서 이제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. 이제 그 영화의 주제가 이제 전달되는 그 과정인데 그것이 천문대에서 진행이 돼서 천문학자인 저로서는 고맙기 짝이 없고 오늘 소개에 올렸습니다. 그런데 옥에 티가 하나 있다 거기. 예,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별 이름 얼마나 많이 아세요? 그래도 북극성, 북두칠성, 견우성, 직녀성 정도는 아시죠? 근데 최근에는 이 별 이름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별 이름은 전부 다 수천 년 된 이름들도 있고요. 또 대부분이 그 라틴 말로 되어 있습니다. 우리 동양의 별 이름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요. 특히 순수한 우리나라 이름의 별은 좀 좀생이라고 하나 남아 있습니다. 남아있는 게 또 하필 좀생이어가지고, 예. 그 좀생이는 그 황소 자리에 그 플레이아데스 성단을 우리가 부르는데, 저는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늘을 숭앙하고 그 별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인데요. 그래서 좀 그런 걸 좀 다 찾아봤으면 하는 것이 제가 천문연구 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저 개인적인 아주 소망입니다. 레오 하면 사자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. 라틴 말로 레오가 사자거든요. 예.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레오란 별자리가 있습니다. 저는 그래서 정말 이름을 잘 줬다고 생각됩니다. 최근에 베가라는 상품도 있죠. 그 베가가 직녀성입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름이 있고 특히 여러분들 시리우스 정도는 다 아시죠. 시리우스는 우리가 행성이나 이런 걸 다 빼고요. 그러니까 밤하늘에서 스스로 빛나지 않는 것들을 빼면은 가장 밝은 별입니다. 그러니까 밤하늘에서 햇빛을 반사하는 것들이 역설적으로 제일 밝아요. 우선 달 생각해 보세요. 달이 그 별들의 진짜 여왕인 것처럼 있지만 달이 제일 밝지만 사실 달은 조금만 태양계 밖에서만 봐도 안 보이는 아주 흐린 천체입니다. 스스로 빛내는 게 아니니까요. 그래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수성, 금성 이런 것들은 밤하늘에서 아주 밝게 보입니다. 그렇지만 실제로는 아주 어두운 천체들입니다.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요. 예,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런 밝은 행성이나 달을 빼고 묻별 중에서 가장 밝은 별 이름이 시리우스입니다. 시리우스 정도는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어서 예를 들면 어떤 스포츠 스타를 시리우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. 근데 제가 오늘 별 이름이
얼마나 운치 있고 재밌는지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